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에 대해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는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제1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적중 모의고사는 여러분들께서 22년 8월 20일 제2차 순경 채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실전 감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 이 적중 모의고사는 총 8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제3회, 제5회, 제7회 홀수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출 문제의 동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려고 하고요. 제2회, 제4회, 제6회, 제8회 모의고사는 제가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로 직접 만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 뵈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1회 적중 모의고사 총 40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제 한 회의 모의고사마다 총 2개의 강의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렇게 해서 한 회차의 모의고사마다 총 2개의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적중 모의고사 강의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고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영상 강의와 더불어서 해당 문제의 문제 및 정답의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릴 내용은 1타에두 동영상 강의 사이트든 그리고 저의 카페에 있는 사이트든 여러분들께서 해당 강의를 듣기 이전에는 꼭 문제를 출력하셔서 문제를 40분 시간을 재고 풀고 난 이후에 해설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해설 강의와 병행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먼저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진호 경찰학 제1회 적중 모의고사 하나하나 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보기 지문을 보시면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즉 경찰권 발동의 축소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794년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프로이센 일반난특법. 맞죠, 여러분? 프로이센 일반난특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절박한 위험의 제거. 그래서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 자, 여러분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특법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1884년 자, 여러분들 프랑스의 지방자치경찰법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 1884년의 내용은
경찰은 공공의 안전, 특히 자치제 경찰이죠.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의 자치경찰 법전은 소급 목적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를 밝히고 있지만 위생 사무와 관련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자, 여러분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입니다.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의의는 경찰의 목적을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이것을 법 해석상 확정하는 최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했죠. 어떤 축소?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띠토 판결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띠토 판결은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이외에도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하였고 경찰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과도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찰 개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개념과 관련된 특히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 대륙법계조, 이것은 경찰권 활동 범위의 축소화 과정이고, 자, 여러분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부터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단골 출제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해당 내용은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의 문제는 경찰의 분류입니다. 이 분류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 이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봐야죠. 가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경찰, 보통경찰의 구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등경찰, 보통경찰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구별 개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독일이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여러분들 질서경찰, 봉사경찰,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질서경찰은 상대적으로 권력적 수단이 강조되고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이 강조되죠. 그래서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 수사, 즉 사법경찰 활동은 질서경찰에 해당한다. 다음 여러분들 순찰 활동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나항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항을 보시면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위해의 정도, 그러니까 위해의 정도가 평상시, 평화적인 경우죠. 비상시, 국가 비상사태죠. 따라서 위해의 정도와
담당 기관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적인 평상시에 경찰 활동인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비상경찰은 누가 담당한다? 군대가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라항 보겠습니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경찰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 그리고 타행정작용과의 부수 유무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경찰 권한의 책임 그리고 경찰 권한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그래서 X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마항 보겠습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삼권 분립 사상의 투철한 정신에서 유래하였죠. 그래서 마항은 O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나, 다, 마 이렇게 해서 총 3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의 분류도 우리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되는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또 정리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의 의와 관련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경찰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되죠.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살펴봐야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형식적, 실질적 이 양자의 개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O가 되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의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것은 경찰의 목적을 소극 목적에 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권력적 작용이다. 그리고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여러분 니은은 O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죠? 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말하죠. 자, 그래서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X죠.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제도,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과 성질을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 여러분 맞죠? 자, 그리고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실무상 정립된 개념은 실무상 정립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하고요. 자, 다음 여러분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여기서 학문상은 독일의 행정법학이죠. 자,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자, 그래서 리을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직무범위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옵니다. 왜요, 여러분? 바로 실정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읍, 니은, 리을, 미음 정답은 3번 4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우리 채용 시험에서 가장 앞부분에 출제가 되죠.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 4번 문제도 우리 경찰학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궁극적인 경찰의 임무죠. 라고 정의할 때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공공의 안녕. 여러분들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의 요소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죠. 바로 법질서의 불가침성, 그 다음에 국가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 법익에 대한 불가침성, 이것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공공의 질서. 좋습니다.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자, 여러분 특징 나오죠.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자, 맞습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점차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이 있죠. 대표적으로 조리의 제원칙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점차 성문화되고 있고, 특히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모두 거의 대부분 성문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2번은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오상위험이 아니라
외관적 위험을 말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오상위험이라는 것은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그 자체도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3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위험의 현실화 여부, 이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자, 여러분들, 경찰의 개입은요,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개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도 경찰의 개입 가능하죠. 맞죠, 여러분? 특히 위험 방지 측면에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설명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런 문제, 특히 우리 경찰학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을 봅시다. 경찰의 관할입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볼까요? 사물관할은, 여러분 사물관할이 뭐죠? 사물관할 이꼬르 경찰의 임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경찰의 임무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5가 되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국회법에 의한 내용이죠. 국회의 경위. 자, 그리고 파견된 경찰 공무원. 자, 이 사람들은 국회의장의 지위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경위는 국회회의장 건물 안,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위는 회의장 안,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하는 이유는 삼권 분립 사상의 존중 원칙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해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3번 볼게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자, 여기까지는 맞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입니까? 틀렸습니다.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죠. 그래서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죠.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법원입니다. 법원. 법정경찰이죠. 법원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 이 사람은 재판장의 지위를 받죠. 그래서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법정 내외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건 국회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하죠. 여러분 이것도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1회 적중 모의고사는 우리 기출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발췌 정리하여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조금은 익숙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엔과 필드버그 또는 펠드버그라고도 하죠. 자, 두 사람은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5가지의 경찰윤리 표준을 제시했죠. 자, 이 5가지 경찰윤리 표준, 우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죠. 그래서 경찰활동의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안입니다. 김순덕이 절도범을 추격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절도범 추격입니다. 자, 그런데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적법 절차와 플러스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찰이 활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즉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을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 자신의 TV가 없어졌네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 중인 것을 발견했네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적법 절차에 의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뢰, 즉 공공의 신뢰를 준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항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부자 동네의 구역만 순찰하네요. 자, 경제적으로 약자가 있는 구역은 순찰하지 않네요. 공정하게 접근하지 않는 거죠. 다음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어릴 적에 가정폭력을 경험했네요. 그래서 경찰관이 되고 난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은 전부 다 남편에게 있다. 여러분 뭡니까? 객관성을 잃었죠. 즉 편견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윤리 표준 5가지와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 여러분들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 보겠습니다. 자, 경찰 입직 전에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네요. 뭔가 또 편견이 있겠죠. 그래서 도둑 맞은 경험이 생각나서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편견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었습니다. O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바항을 보시면 탈주범을 검거하려고 하는데 승진 욕심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검거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즉 다른 경찰 공무원 간의 협동 정신을 결여한 내용이죠.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은행 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 도주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관은 해당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 도주를 하고 있는 은행 강도를 잡아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현존하는 위험이 뭐죠? 인질 사건이죠. 현존하는 위험의 우선적 보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지면 가부터 사항까지 모두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부정부패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부패 이론이라고 하면 전체 사회 가설, 구조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고, 자, 작은 호의에 대한 찬반 양론. 여러분들 떠올리셔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죠. 자, 부정부패 이론 설명 중 옳은 것.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선배 경찰의 부패 행위. 이것으로부터 신임 경찰이 점차 사회화된다. 신임 경찰이 선배 경찰의 부패 행위를 학습한다. 이런 뭐죠? 구조원인 가설이죠. 그래서 니도퍼, 로버, 바커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썩은 가설이라고 한다?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 이것에 대하여 감찰 또는 외부의 언론 매체, 이러한 것에 공표한다. 자, 여러분들 뭡니까? 휘슬브로잉. 맞죠,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는 휘슬브로잉이라고 한다. 맞죠? 자, 이것은 비지바디니스. 여러분, 비지바디니스는 몸이 바쁘죠? 남의 비행에 일일이 참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휘슬브로잉, 즉 내부 고발과 비지바디니스, 그리고 침묵의 규범, 그리고 여러분들 모럴 해절드, 도덕적 해이, 이 세 가지 구별 개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형성제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형성제 이론은 이꼬르 긍정음입니다. 자, 어떤 긍정음이냐? 작은 오이가 시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든다. 긍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부정적 효과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니도퍼, 로버,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 가설. 구미로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 여러분, 자질이 없는 경찰관은 썩은 사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X죠. 썩은 사과 가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 현재 우리가 7번까지 풀었지만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명백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이것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형성제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 윤리 관련 법령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자,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잘 보시면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이 있고, 다음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예외가 있죠. 맞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1번 봅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여러분 이 금액은 중요하죠.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자, 여러분들 직무 관련 대가성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도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이 3번의 내용이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 직원 상조의 동호인의 동창회 향후에 친목회 종교단체 등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사회관계조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5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 여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자, 초청을 받아서 주최자가 참석한 공직자 등에게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해요. 무엇을?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아니죠. 해당하지 않죠. 즉 예외 사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경찰 윤리 관련 법령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경찰청 훈령에 해당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 과거죠.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사람과 잘 보셔야 됩니다.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 경찰학 문제는요, 괄호가 있으면, 보기 지문에서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 여러분들 무상인 경우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무상으로 빌리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누구에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뭐냐면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자, 맞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과 관련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자 여러분 이때의 경우에는 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이게 뭐냐면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예요. 자,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자 여러분 퇴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퇴직 전 5년입니다.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이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역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되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잘 보세요. 주식 또는 지분은 100분의 30 이상 소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금은 100분의 50 이상 소유입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자본금이 나오죠. 자본금은 제가 뭐라 그랬죠?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자, 외부 강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며칠? 10일이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죠. 그런데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죠. 그래요, 여러분들. 외부 강의 신고 의무 제외되는 경우 1번,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사례금이 없는 외부 강의 등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신고 의무 없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시면요, 무조건 자신감 생기십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고 보기도 꼼꼼히 읽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현출되면서 옳은 거 틀린 거 하나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 그 떠올리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적중 모의고사 총 8회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문제를 푸는 스킬 하나하나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범죄 예방이론이에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볼까요? 클락과 코니시.
여러분 클락. 그래서 제가 클릭이라는 건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론. 맞죠, 여러분? 자, 뭐냐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범죄자는 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선택을 할 때에 합리성에 기초해서 이 범죄를 통하여 자신이 얻는 이익, 이 범죄를 통하여 자신이 얻는 불이익, 이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한다. 그래서 이익이 커야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포의 위험성,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주장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브렌팅햄의 여러분 브렌팅햄이라고도 하고 브렌팅험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범죄 패턴 이론입니다. 여러분 범죄 패턴 이론의 핵심은 범죄의 패턴이 지역적으로 분석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범죄에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이 있다. X죠. 어떤 패턴이 있어요? 지역적 또는 장소적 패턴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브렌팅햄의 범죄 패턴 이론이 그 지역적 범죄 분석 거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바로 여러분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시간적 패턴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샘슨입니다.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입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의 핵심은 뭐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범죄 예방 참여죠.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오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윌슨과 켈링 깨어진 유리창 이론. 여러분 깨어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은 사소한 무질서라고 하더라도 무관용의 원칙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샘슨의 집합적 효율성 이론과 결합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범죄 원인이론, 범죄 예방이론, 그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여러분 알고 계시죠? CPTD. 여러분들 누가 가장 먼저 주장했죠? 제프리에 의하여 설계되었죠. 자,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항상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자연적 감식의 종류에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여러분들 건물을 설계, 배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석진 사각지대 없이 자연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맞죠, 여러분? 1번 옵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 바로 1번이죠. 명백하게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2번, 3번, 4번 안 봅니다. 왜? 명백하게 적절한 답이니까. 시간 단축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제 시험은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영역성의 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역성의 강화는 이꼬르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문을 보시면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한다. 틀렸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뭡니까? 접근 통제죠. 바로 X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3번이 접근 통제를 말하네요. 그런데 접근 통제를 잘 보시면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 그래서 X죠. 자, 공공장소의 설치는 활동성에 증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장소를 말하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죠. 그래서 보시면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 공공장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출입구의 최소화. 여러분 출입구의 최소화는 정해진 출입구로만 접근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4번도 X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2번 보겠습니다.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자, 여러분들 경찰과 인권 파트죠. 인권 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쉽습니다. 1번 경찰관 등. 자, 경찰관 등이란 결국에는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의 적용 범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그리고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 기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되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한다. 인권 지향성을 높인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인권 문제에 대한 심의기구. 자, 여러분들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여러분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하죠.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X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죠. 맞죠?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한국의 근현대 경찰의 역사입니다. 자, 바르게 된 것. 그러면 OX 유무를 판단해 봐야겠죠?
자, 기획을 보시면 경무청 관제직장. 자, 우리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이죠. 맞죠, 여러분? 자, 당시에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했다? 여러분, 경무부를 신설했습니까? 틀렸죠? 경무청을 신설했죠. 그리고 이 경무청의 장을 경무사로 했죠. 기획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군정식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면서 1995년부터 1945년부터 1948년 초까지 미군정시기였죠. 미군정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비경찰화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됐죠. 니은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경찰권의 강탈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었죠. 그 다음 제한국 외국 인민에 대한 한일협정. 자, 이제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관리 감독권 가져갔고, 두 번째는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권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사법 및 감옥 사무 가져갔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가 경찰 사무 전체 가져갔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국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됐죠. 맞죠? 그리고 이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의 내용이 반영되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미법적 사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입니다. 그런데 대륙법적 사고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표시 X55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4번 문제는 쉽죠?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자, 바르게 나열한 것. 자, 기억 볼까요?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님이시죠? 자, 다음 여러분 무장공비 침투 사건 121 사태 누굽니까? 최규식 경무관 플러스 정종수 경사님. 바로 나오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다수의 사찰 보호예요. 문화경찰의 발자취. 여러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쉽죠? 차이력 경무관님. 자, 다음 여러분 5.18 광주. 여러분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두 명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안병아 전남 도경국장, 두 번째는 이준규 목포 경찰서장.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남 도경국장.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셔야죠. 안병아 치안감님.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시키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5번, 1번부터 12번까지는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13번, 14번은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두 문제. 맞죠, 여러분? 자, 15번부터는 이제 경찰행정법입니다. 자, 경찰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행정입법. 여러분들 행정입법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명령이죠. 맞죠, 여러분? 자, 이것은 법률은 아니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고,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행정입법,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명령, 여러분 틀렸죠?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은 행정규칙이죠. 자, 그리고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 틀렸죠? 법규명령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명령은 법원성이 인정되죠.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부정되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답 바로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2번, 3번, 4번 아예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죠. 2번 봅시다. 법규명령.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명령이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최후의 보충적 법원. 뭡니까, 여러분? 조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리의 제 원칙들 우리 많이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조리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4번의 판례 문제는 우리 자주 봤던 판례 문제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했는데 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런데 차후에 취소 처분을 내리면 조리의 제 원칙 중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4번도 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구별 판단하셔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6번 문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시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만 단독으로,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것은 변형시킨 문제죠. 국경위와 자경위 양자를 비교 구분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틀렸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죠. 그건 국경위도 마찬가지죠.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틀렸죠. 맞죠, 여러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죠.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임명 절차, 행안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이죠. 그래서 다는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에 상임위원 몇 명인가요? 한 명이죠. 자, 정무직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을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맞죠? 1명의 위원은 상임. 이 상임위원 1명이 정무직이 되죠.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바 봅시다. 바를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자경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경위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월 2회 이상 소집 개최한다. 틀렸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국경위의 정기회의 월 2회 이상. 자, 그리고 자경위의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여러분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 모두 몇 개죠? 3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7번 볼게요. 자, 17번을 보시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 여러분 경찰청 예규죠. 예규. 지역경찰의 근무 종류. 여러분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풀어봤습니다. 옳은 것.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행정근무, 방문, 민원,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처리.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X죠. 이건 여러분들 상황근무죠. 자, 니은을 보시면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상황근무. 맞죠? 자,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상황근무. 맞죠? 자, 여러분들 리을 순찰근무. 순찰근무 현장근무죠. 현장에서 주민 여론과 범죄 첩보 수집하죠. 자, 다음 여러분 미음 경계근무 비상사태죠. 그래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여러분 이것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4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지역경찰의 근무 종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번에 보시면 경찰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맞죠? 그리고 경찰행정관청의 훈령, 직무명령권, 맞죠 여러분? 여기서도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옳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강 보겠습니다. 위임입니다. 여러분 위임. 여러분들 이 위임이라는 건요.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맞죠? 지방자치단체장 를 대상으로 하고 여러분 위탁이라는 건 다른 행정기관이죠. 맞죠 여러분?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항은 일단 옵니다. 자 여러분들 나항을 보시면 인력과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인력과 예산은 우리 법률 규정의 태도가 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X예요. 이관하여야 한다. 자, 다음 여러분 다항을 보시면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처리는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의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시켜야 한다가 아니고 정지시킬 수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여러분 이미 위임 위탁이 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대하여 사전 승인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망입니다. 여러분들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사무처리는 그 책임이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죠. 왜? 권한이 이전되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임 및 위탁 기관의 장은 감독 책임진다. 맞죠? 자, 그리고 수시로 감사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그 인력과 예산의 이관 그리고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 정지 그 두 개 지문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9번은 이제 경찰 공무원법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결국에는 경찰 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이죠.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가항을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여러분들 자문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 틀렸죠? 5명 이상 7명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원장은 인사 담당 국장이죠. 자, 그리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자, 위원장이 임명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누가 임명합니까? 경찰청장이 임명하죠.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일반 의결 종족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을 보시면 아니죠 여러분들 일반 의결 종족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으로 위원이 구성되죠. 경찰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랑을 보실까요? 경찰청장은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찰 공무원법상 규정이고 경찰 공무원 임용령상으로 가면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임한다라고 바뀌죠. 맞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옳은 것은 라 하나 옳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또 있네요. 봅시다.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 자, 여러분들 경감 이하 전보권.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마항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바항을 보시면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이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 여러분 틀렸죠? 경감 또는 경위 신규 채용 그리고 경위 또는 경사 승진 이 경우에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바항은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옳은 지문은 2개밖에 없었죠. 그리고 틀린 지문은 총 4개.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을 보시면 휴직입니다. 자, 그러면 휴직의 사유, 휴직 기간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자,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 여러분 기간은 3개월 이내죠. 맞죠, 여러분? 1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유학이에요. 유학. 본인이 유학을 갈 경우 유학을 가는 배우자와 동반해서 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2년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신고. 자, 여러분 틀렸죠? 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신고가 있게 되면 그때는 지체 없이 복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바꾸었어요. 지체 없이와 30일 이내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이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자기개발. 여러분들 이 자기개발은 휴직기간 1년이 되죠. 1년 이내. 그래서 여러분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휴직 사유, 직권휴직, 의원휴직, 각각의 사유별 기간, 여러분 그것도 우리 꽤 많이 기출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제가 암기 팁 같은 것들도 많이 알려드렸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적중 모의고사 제1회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인 제2강 수업에서는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강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인 제2강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